배 대표님,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른바 독대, 예. 독대가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중순부터 두 차례 독대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예. 드디어 21일이죠. 오후 4시 30분에 차담회로 한다. 그런데 우선 하나 따질 것은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예. 대통령실에는 구태혁을 꼭 면담이라고도 그래요. 면담이라고 하고 거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대통령실에서 배석을 요구해 갖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배석하세요. 정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여전히 이 대통령실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도 이미 언론사에서 다 독대라고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게 독대면 그게 뭐 면담인들 독대인들 그럴 필요 없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오히려 더 형이 동생하고 만나면 그래 와라 이거 뭐 레드카펫도 깔아놓고 그러니까 더 후하게 인심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명절처럼. 예. 근데 뭐 이걸 굳이 독대라고 언론사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를 굳이 면담으로 바꿀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 박사님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해동이 너무나도 잘 됐으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뭔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이 일이 발생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진석 왜 배석을 실장이 실장이 왜 배석을 할까? 그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그러면 참 정말 정치 중진 아닙니까? 네. 정치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딱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딱 지켜주는 거죠. 윤 대통령 내가 지킨다 이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논리로 그냥 그 급박을 하더라도 급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논리로 막 압박을 해오더라도 딱 지금 한 대표 그건 아니야. 내가 정치 선배인데 잘 알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끌려가지 않은. 그러니까 밀당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팔을 딱 붙잡으면서 딱 이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옆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할 걸로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월요일 날 오후 4시 30분에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은 여기서 그냥 만났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 완전히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딴소리를 할까 그 방지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요. 뜻이 맞으면 딴소리고 말 거 없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별로 그렇게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뭐 크게 양보를 했다든가 뭐 또 이렇게 합의했다든가 이런 소리 못 하도록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뭐 그런 얘기를 직접 했더라고요 언론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고 박사님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아주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를 잘 아는 분의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20년간 어떤 관계였냐면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앞뒤 좌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야. 한동훈. 그럼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검사 동훈아 어떻게 돼간 거면 요목조목 다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자칫 윤 대통령이 윤 검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도 다 깡그리 딱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능력을 인정받는 게 한동훈 검사가 딱 잘해오니까 이원석하고. 그렇죠. 이원석 한동훈이 정말 자동훈 우원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윤석열 검사는 완전히 승승장구 완전 약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또 한편으로는 이 논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해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딱 옆에 이제 정진석이 딱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너무 그냥 치고 들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간다 싶으면 그 한 대표 그건 아니에요. 딱 이러면서 이 역할을 정진석 실장이 해주지 않겠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안 밀리게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보면
대통령이 조금 밀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그냥 대폭 양보를 그렇죠. 해야 할 사안이다. 근데 헛소리 하지 마. 의료 갈등 그것도 내가 할 거야. 박민수 조기용 복지부 장관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좀 유감스럽긴 한데 뭐 뭘 잘못한 거 이렇게 되면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간의 독대, 회동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것인가. 예.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이 한동훈 대표는 용산한테 요구를 던져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해법을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놨는데 그렇죠. 거기에 어떤 수준의 답을 내놓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뭔가 정말 획기적인 어떤 타협점이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윤석열 정부와 또 한동훈 대표를 정점으로 한 국민의힘 간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시점이 10월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불러놓고 지금 막 질문하면서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압수수색도 김건희 안 했으면서 뭔 소리예요. 막 이렇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지금 검찰총장 탄핵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독대동에서 뭔가 손에 좁히는 게 안 나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반전이 안 된다. 민주당은 바로 탄핵 들어갑니다. 그럼요. 탄핵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재명의 대위기가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15일 위정교사 검사 사칭 1심 선고, 25일에 공직선거법 선고.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라면서 완전 밀어붙일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명태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지금 이게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 뭐 3억 얼마 했느니 안 했느니 문제가 아니라 창원 지역의 산단 지역과 관련해서 뭐 거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일파만파 될 거예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아니더라도 활동 줄여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뚫려버린다, 무너져버린다,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곡성에 갔을 때도 그 어떤 그 주민 하나가 그 김건희 여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곡성에서요. 곡성에서, 호남에서 예.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요즘 부끄럽잖아요. 아 저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냐 이런 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그냥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단순히 민주당의 공세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실체 없는 정치 공세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카드를 내놓을 것 아닙니까? 뭘 그렇죠. 내놓을까요? 저는 뭐 제2부속실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내용들 그리고 또 아닙니까? 이제 사과 이야기도 조금 거론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까? 저는 그걸로는 거의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온 여론조사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수용을 하겠냐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다 놓쳤죠. 때를 놓쳤어요. 네. 그리고 제2부속실도 그냥 설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임기 참. 시작하자마자 제2부속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지식층이 볼 때 특히 지식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의 정도가 국가 지도자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지식의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2부속실을 설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럼 별관에다도 설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가 엄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왜 우리가 훨씬 더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 뭐 고려 그란족을 이길 수 있었냐면 정말 우리의 이 결의와 그 다음에 또 용기와 또 뭡니까? 또 이 신속함 아니겠습니까? 예. 고려 기병대
그렇게 국정 운영이 안 되고는 지금 여소야대에 지금 온갖 악재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사과라든가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걸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모든 공적 활동을 완전 중단하겠다. 정말 국가적인 의례, 어쩔 수 없는 그런 의정 활동 외에는 일체 중단하겠다든가 아니면 관제를 떠나서 사저로 가겠다. 그래서 일체의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을 하지를 않겠다. 그런 정도 국민들한테 선언하고 국민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진솔한 그런 그렇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아 그래 그러면 그 정도 한다면 우리도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요. 그게 김건희 여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꽁꽁 공세로부터 감추고 여론조사가 명백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가리킴에도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더 왜냐하면 온 국민의 분노를 김건희 여사가 한 몸에 안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니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2002년 1월입니까? 아니 노무현 후보가 그럼 저보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죠.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는 아내를 버린 겁니다.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라 그 순간 아내를 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내를 버리는 사태가 오면 난 대통령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기를 보고서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자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정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결단을 내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밀어줍니다. 그러면요. 저런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영부인 하면은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유경수 분이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예. 지금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가 50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어요. 40 그런데 됐어요. 그 영부인으로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 60대 뭐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할 성자예요, 정도로 성자. 정말 완벽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을 그럼요. 품격 있는 모습을 그럼요. 보였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 공개된 유경수 여사의 그 특활비를 쓴 그 장부를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쓰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냈을까? 40대에 그런 거라니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무슨 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유경수 여사가 대단한 게 대통령 영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느질을 해요. 예. 자기가 40대. 바느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 안 나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돈을 뭐 용돈 주듯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아껴서 그 돈을 모아서 또 중요한데 누군가를 돕는 데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는 유경수 여사가 대단하다는 게 권세를 부리려면 정말 이멜다 여사 알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독재를 냈지 않습니까? 이멜다 여사는요 나중에 궁에 말라카냥 궁에 쳐들어가 보니까 구두가 3,000켤레예요. 우리도 한 분 계시잖아요. 데멜다라고. 네.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의 처신 문제도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함남동 라인의 정리 그렇죠. 문제 이게 사실은 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라인들을 쫙 대통령실 참모 여기저기 꼽아놓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수석이고 자치고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했다. 그게 김대남 녹취록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뭐 거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여론에 쫓겨가지고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뭐 때를 봐서 그러니까 국정감사 끝나든가 올해 정기국회 끝나면은 어차피 내각 개편도 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냥 몰아서 한 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고 박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장관 어째라 차관 어째라
그랬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인사권을 넘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뭐 아주 크게 문제가 많다. 지금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다면은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집권 여당이.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인적 쇄신은 천부당 만부당 옳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지지율을 20%대로 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다. 전원 일괄 사표를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회사의 지금 매출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할 때 50% 넘었지 않습니까? 갤럽 네. 기준으로. 그런데 60%가 빠졌어요. 지지율이 20%가 됐으니까. 아니 고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의 매출이 60%가 줄었어요. 기업 같으면은 임원들 싹 전원 사표예요. 뭔 예, 싹 소리입니까? 갈아치워야죠.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50%로 출발한 국정이 대한민국 회사가 지금 지지율이 20%가 됐으면 저는 일괄 사표예요. 그럼요. 이게 인적 쇄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게 이상해요. 전원 사표해야 돼요. 전원 사표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쫙 편성을 해서 그 사람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집어넣어서 대통령실 월급이 저는 이런 말 냉정하게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급 주는 겁니까? 국민이 월급 주는 국민이 거죠. 다 주는 거죠. 국민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역할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나는 월급 타고 매달 꼬박꼬박 철밥통 지켜야지 어린 반프로지도 없는 소리. 그런 생각으로 국정에 몸담지 마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을 내 목숨을 바쳐서 40%, 50% 하겠다는 그 사람으로 비서관, 행정관, 주사보 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의정 갈등 문제라든가 또 4대 개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내년 뭐 정원 문제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026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 문제도 물론 논의가 되겠는데 더욱 급박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가? 이걸 그럼요. 11월에 지금 본회의에 올려갖고 11월 초에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이미 특검이 발의가 됐어요. 물론 한동훈 대표도 그 야당 그 통과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될지 뻔하니 알면서 정치 공세라 지금은 예.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친한계는 이번에 윤한 독대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번에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건 친한계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럼 이번에 친한계도 나올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반대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냐?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추락이죠.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금정 그리고 인천 광화 이겼지만은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28%, 민주당이 30%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풀지 못하면 자꾸 명태균 이슈 커지면 계속 정말 뻥튀기처럼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지금 10월 달입니다. 고 박사님 11월 달에 다들 어떻게 기대를 하고 어떤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이재명 무너질 거다. 1심 선고 2개 때려지면 얻어 터지면 그런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의 의료 갈등이 터지면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12월 달에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친한계다 친한계가 아니다를 떠나서 해가 바뀌면 이제 사실 지방선거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국민의힘 큰일 났네 웃자노. 그러면 그 사람들이 8명 이탈 안 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위기일 겁니다. 위기죠. 국회의원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예.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요. 나는 살아야지. 나는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통과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유난 독대에서 서로 무슨 이 기싸움하고 신경전을 벌일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너무 급박하고 그런 상황들인데 뭐 언론에서도 칼럼을 통해서 사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던데 그런 인식이 우리 배 대표나 저만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청와대에서 왜 나왔습니까? 민심을 듣자고 나온 거 아닙니까? 용산으로. 지금은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인식 위에서 이 유난 독대가 뭐 면담이든 독대든 예. 뭐 접견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정치사에서 보수 정당이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 적어도 위기 인식은 국민보다도 더 민감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쯤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적어도 한 80여 명 정도는 어디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예. 극성 친한 극성 친윤도 아니면 정말 어느 쪽 편도 하더니만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직권 세력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 정도에는 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해달라. 협력을 해달라. 그걸 짠하고 나와야 돼요. 80명 정도가 오늘 다 국회에 모여서 정말 의원직을 걸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천명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결단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 친윤계에서는 독대고 뭐고 다 깨져가지고 한동훈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권을 쥐어야 한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